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무역 협상이 마무리 기한을 앞두고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고율 수입 관세 재개를 막기 위해 60일 이내 협상 마무리에 합의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미국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는 오는 7월 9일부터 재개될 예정으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양국이 상호 공정한 무역 관계를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 180억 달러 추가 수입 의향을 포함한 다양한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규제 완화, 그리고 미국 루이지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사업에 대한 20억 달러 투자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협상 진행 상황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미국은 영국과는 신속하게 합의를 마친 반면 인도네시아와는 진전이 느린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고 분석하며 90일 유예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 등 다른 파트너국과의 무역 협상을 병행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가 무역, 산업,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을 사양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번 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러시아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며 두 정상은 고위급 공동선언과 최소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도 참석해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번 순방은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후 첫 러시아 및 싱가포르 공식 방문으로 외교부는 기존 약속을 지킨 결과라며 일정 변경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러시아 방문을 계획해왔으며 캐나다 총리의 초청보다 앞서 싱가포르와의 양자 회담 일정도 확정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는 교통, 고등교육, 상위경제 분야 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며 지난해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테러, 외교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도 이와 같은 외교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그 어떤 외세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주 외교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2025년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존 4.9%에서 4.7%로 2026년은 5.0%에서 4.8%로 낮춰 잡았으며 이는 소비심리 위축과 고금리에 따른 민간 투자 둔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4.87%에 그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는 하반기부터는 금융 여건 완화와 물가 안정, 국부펀드 다난타라의 투자 집행이 본격화되며 내수 회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당 펀드의 투자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조속히 집행될 경우 2025년 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무역 긴장과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전망 역시 어둡습니다. OECD는 인도네시아 수출 증가율이 2024년 6.5%에서 올해 4.0%로 둔화되고 2026년에는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수출 의존도는 낮아 상호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OECD 가입 절차의 일환으로 파리에서 열린 강요이사회에서 첫 이행각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2045년 선진국 진입이라는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무상급식 확대와 국부펀드 출범으로 2025에서 2026년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대비 2.8%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법정 상한인 3%를 밑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내각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과 야당인 투쟁민주당의 메가와티 당대표 간의 친밀한 행보 속에 열린 내각 확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은 지금은 각종 국가적 과제 해결에 집중할 때라며 개각 논의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각설은 지난 판차실라 기념행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메가와티 당대표가 유쾌하게 인사를 나눈 데 이어 그린드라당 주요 인사들이 메가와티 자택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본격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그린드라당과 투쟁민주당 양측은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 아디 프라요트노는 현 시점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이 투쟁민주당을 내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열린 여당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야당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수실로 반반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일부 여당이 반발하면서 정부 균형을 위해 개편이 불가피했지만 현재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디는 일부 부진한 장관에 대해서는 성과를 기준으로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용, 빈곤 감축 등 주요 분야의 정체를 언급하며 7개월은 장관들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부담 없이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개각을 단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 기간 중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1조 6천억 원이었던 인도네시아 분담금은 재정 부담과 기술 이전 범위 조정을 이유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간 분담금 축소와 기술 유출 사건으로 양국 협력이 난항을 겪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갈등 해소에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향후 지상 해상 무기 체계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 협력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국의 5세대 전투기 칸 48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튀르키예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 계약이라고 표현하며 칸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생산 역량도 활용해 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거래는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칸 전투기는 KF-21보다 상위 세대인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확대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측도 이슬람 국가 간 연대가 끈끈하다며 인도네시아의 칸 공동개발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인도네시아가 두 나라와의 협력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방산 외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적 해양 관광지 라자 암팟에서의 니켈 채굴로 인해 산호초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4개 광산 업체의 채굴 허가를 취소하고 일부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으로 풍부한 해양 생물과 산호 생태계로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채굴로 인한 침전물과 진흙이 대량으로 해안에 유입되면서 해수가 탁해지고 산호가 덮이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어류와 해양 생물의 서식지 파괴는 물론 지역 주민의 생계 기반인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로 인해 숲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채굴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업체는 지정 구역 밖에서 운영 중이라 허가 취소 대신 철저한 감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굴 지역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한 감사팀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산호초 면적의 약 18%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니켈 산업 확대 과정에서 산호초 보호와 개발의 균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제사회는 인도네시아의 산호 서식지 채굴 금지와 환경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